제가 이름을 갖다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3x3 코티, 모바일 코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가 결국은 스몰 코티라고 이름을 마지막으로 정했습니다. 결국 이게 오리지널 빅 코티의 스몰 버전이기 때문에 스몰 코티라고 이름을 줬고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제 앞으로 조그만 모바일 장치가 이게 만약 컴퓨터고요. 메모리가 지금보다 10배가 많고 메모리가 이것보다 10배가 많고 플러스 스피드가 10배가 빠르고 모든 게 다 된다 했을 때 디스플레이는 안경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온갖 센서가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데 단지 이거를 쓰려면 이런 키보드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물론 키보드가 없이 뭐 보이스 커맨드라든가 다양한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그러니까 보이스 커맨드로 모든 걸 다 하기는 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영어 배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는 일단 확률적인 분포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은 5%밖에 안 올라가고요. 보시면은 그다음에 녹색은 25% 정도 올라가고요. 빨간색 글자들은 70%로 올라갑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전체 글자들 중에서 이 빨간색 글자 차지하는 게 70%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딱 펴셔가지고 한 블락을 딱 잡으시면 거기에 나오는 글자 100글자 중에서 70글자는 요 글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건 시간이 적어서 아마 데모를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심지어 일본어와 중국어도 비슷한 비हे이브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가 전혀 틀리지만 이 아마 발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계산적으로 한 글자 넣을 때 한 번 누르고요. 그다음에 이건 한 글자 넣을 때 1.35번 누르고요. 이건 한 글자 넣을 때 2.14번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글자 넣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100글자 넣으려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100번 누를 것인가, 135번 누를 것인가, 214번 누를 것인가. 근데 물론 버튼이 이거 26개고 이거 2개는 이제 9개죠. 그러니까 9개가 돼서 간단해서 좋지만 버튼 수는 늘어나고요. 이거는 버튼 수가 많아서 적어서 좋긴 하지만 버튼 수가 많아지고 작아지고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에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모바일에 적합한 대신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만 근데 1.35 정도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열이, 앞에 보여드린 배열이 이제 이름이 스몰 코티라고 붙였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스몰 코티라고 붙였습니다. 코티가 있고요. 코티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배울 때는 열심히 알았을 텐데, A가 어딨지, B가 어딨지, C가 어딨지 한참 찾았을 텐데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왜 모르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저도 사실 몰랐으니까요. 되게 간단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손가락에 습관이 생겼습니다. 손가락의 습관이 머리가 그거를 외우지 않도록 이렇게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모르는 것처럼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만히 떠올려 보면 알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미난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글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 가운데 있는 글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A라는 글자는 왼편에 있고요. O라는 글자는 오른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F나 T 같은 거 가운데 쪽에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기준이 생기고요. 또 하나가 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 특히 Q라는 글자는 왼쪽에 있지만 위쪽에 있습니다. 그죠? A는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고요. X나 C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지만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시면 그것도 이미 알고 계세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뭐 디바이드 앤 컨커라 이름을 주셨는데요. 26개의 배열을 외울 게 아니라 이제 일단 그룹을 나눕니다. 많이 쓰는 글자 그룹 70% 그룹, 25%, 5% 그룹 나누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룹을 갖다가 키보드의 연관성으로 학습을 하기 쉽게 만듭니다. A, E, 가만히 생각하시면 여기 글자 여기다 있다는 거 아시겠죠? 알파벳을 26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3개 나눠진 그룹을 따로따로 외우는 거고요. 근데 각 그룹에 어느 글자가 어느 그룹에 속할까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써보시면은 여기 이거 많이 쓴 글자 정말 많이 쓴 글자고요. 눌러보시면 70%의 시간에 이걸 누르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로 사실을 생각에는 이 그룹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룹핑이고요. 그 다음에 각 그룹핑 안에서 외우는 거는 코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근데 ABC라는 배열은 사실은 그룹핑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누르는 수라든가 모든 것들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기호입니다. 사실은 기호의 배열인데요. 키보드에 있는 기호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호를 배열함에 있어서 이제 요 그림을 일단 맨 처음에 만들었고요.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하게 됐습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배열의 이제 기준이 뭐냐면 닮은 꼴입니다. 1번과 2번 기호. 수긍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0번. 4번, 7번, 6번, 9번. 8번에 들어가는 기호. 스타샵에 들어가는 기호. 그래서 사실 요만큼의 기호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당한 배치 같습니다. 대충 어떻게 누르는 건지 이상이 되시죠? 이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매핑했습니다. is, space, symbol, 점, 엔터. W. 두 번째는 실은 저런 유사한 노력이 좀 오래전에 타이프라이터 쪽에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패턴,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줄이는 그 아이디어에도 성공을 못했어요. 더 잘할 것들이. 이건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습관, 일반 커스터머 습관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키보드라는 것 자체는 열 손가락을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군 네이비에서 거기는 이제 정말 두보락이 괜찮다면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해 봤습니다. 그게 정말 괜찮다면 군인들한테 앞으로는 두보락을 써가지고 좀 더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근데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연습시키고 했는데 결과가 의외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커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최소한 군대에는 받아들여졌어야 되는데 군대에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왜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가진 어떤 뭐 검증할 수 없는 어떤 논리들이 있는데요. 그 논리에 의해서라도 사실은 코티와 드보락은 비슷하고요. 오히려 코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드보락은 제 수학자가 만들었는데 뭐 좀 어떻게 생각하면 고려를 못한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거를 여유 있게 되면은 어딘가 이제 한번 더 논문거리 해서가지고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심리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여유는 없고요.